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앞에서는 요소의 다양성을 지닌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요소와 요소 사이의 어떤 다양한 관계.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는 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요소는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한쪽은 조직 폭력도인 폭도, 한쪽은 궁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관계성을 보면은 관계성이 약간 좀 부족하고,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질서가 좀 약간 체계가 약간 잡혀있는, 물론 뭐 조직 폭력 때도 조직적인 어떤 체계가 있긴 있지만은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관계성이 여기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관계성이 질서가 이제 긍정적인 질서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특징을 결정짓는 핵심은 요소보다도 요소와 요소 사이 관계에 있다는 거죠. 책에서도 이렇게 약간 쉽게 폭도와 군대의 그런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보면은 여기에 요소가 보면은 재활용 쓰레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페트, 그 다음에 뭐 비닐봉지, 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공중공간에 있는 이런 쓰레기통, 이들의 관계를 보면은 뭐 관계라기보다 하여튼 약간 재활용 쓰레기의 종류는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약간 한꺼번에 버리는, 즉 관계성이 약간 좀 부족한 쓰레기통이라 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여기서는 이 일본의 사례인데,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류 가능한 쓰레기통, 이건 어느 정도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질서가 좀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례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이 사물을 가지고 이 관계를 일단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의 어떤 관계는 분리를 세분화하였다. 특히 내용물이 있는 쓰레기도 분리가 배출 가능하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여기 부분이죠. 먹다 남은 음료수를 버릴 수 있는 부분까지, 이러한 관계성이 어느 정도 잘 고려가 되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뭐 이러한 구조가 또 테이크아웃이라는 그런 그 구매 시스템들이 의해서 이런 행태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관계를 따져보면은 사람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주로 이 배출과 관련된 그런 관계죠. 요소의 어떤 관계를 따져보면은. 근데 여기서 하나의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쓰레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일반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분리 재활용하는 쓰레기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아직 먹다 남은 내용물이 있는 또 재활용 쓰레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태는 쓰레기통에서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올려다 놓는 그런 행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관계는
배출이라는 그런 관계인 거고, 예, 관계가 존재하고 배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 이 쓰레기통에다 올려놓는 이런 행위, 이건 또 새로운 행태라고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약간 좀 그 관계를 한번 다시 따져보면은 이 재활용품 수거함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분리수거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그냥 배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 어떤 관계를 보면은 사람이 쓰레기통에다가 휴지를 쓰레기를 아니고 재활용품을 그냥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을 하게 되면은 교환이라는 어떤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쓰레기통은 배출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역할을 조금 역할 또는 관계를 한번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환이라는 그런 관계, 그래서 1개 버릴 때 1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든지, 또 이런 포인트는 우유나 피자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다른 사례 한 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강남대로에 있는 약간 도심에 있는 쓰레기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지역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통을 특징을 좀 보면은, 아까는 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배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포인트로도 교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외곽에 기업 이미지를 알리고 있는 광고판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 이미지죠. 아마 주변에 있는 상점의 이미지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 또 쓰레기통, 재활용 이런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기업 홍보가 약간 더 부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에 보면은 용어로 치면은 마케팅적인 요소,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로고와 이미지가 예쁘게 디자인되어 인지도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큰 기업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광고판을 붙임으로 해서 인지도를 상승시켰다. 그래서 아마 이거의 역할은 쓰레기 배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목적도 있지만은 기업 홍보에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강남대로에 버려진 쓰레기의 그 주요 쓰레기들 보니까 커피, 음료, 재활용품이 95%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재활용품이 나오는 이 쓰레기의 어떤 출처를 보니까 인근의 커피숍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 비용 부담을 이 인근의 커피 프랜차이즈하면서 부담했다라고 되어 있죠.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세금을 들여서 비용 들여서 이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업 홍보 수단,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좀 설득을 했겠죠.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비용을 너네들이 대라. 또 이거와 함께 여기에는 또 IoT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서 물건을 다 차게 되면은 이제 인근에 있는 또 청소부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관계를 좀 유심히 잘 따져보면은
이 배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적립한다 이런 거 보면 뭐 교환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기업 홍보를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 그게 이 쓰레기통 요소가 갖는 관계,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이거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면은 이런 기사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가 소요된 쓰레기 설치 논란이 되고 있었죠. 어디서 냐면은 제천시 공무원들이 인천의 뭐 관광시설을 둘러보고 야, 저거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보고 설치를 한 사례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개당 780만 원이 들었어요. 뭐 여러가지 설치하면은 두 개를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뭐 비용은 더 합계돼서 1,500만 원 정도. 지역은 제천역과 의림지 수변물에 설치했다. 근데 앞에 있는 이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제천시 상황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죠?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요소와 요소와의 어떤 관계를 고려하면서 설치한 사례인데, 제천시의 사례에서는 이런 관계가 좀 약간 사라진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비용을 이 제천시에서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보면은 다 숲이고, 이들의 주변을 보면은 다 보면은 이제 프랜차이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거 설치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잘된 사례, 그 다음에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례, 이 두 가지 결과를 보고서 같은 요소인데 이 요소의 어떤 관계가 잘 잡혀있는 경우이고 사라진 경우이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반복하여 발생되는 행동 패턴이 중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행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여기 나오네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디자인할 때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을 통해서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을 좀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대상을 둘러싼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례로 현재 우리에 보면은 가장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고독사로 많이 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고독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한 개인의 어떤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 이 사회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회 구조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분명히 누군가 같이 살고 있으면은 뭐 신고를 했을 텐데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독사가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 원래 처음서부터 혼자이진 않았겠죠. 가족이라든지 유육 간의 어떤 단절이 생겼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고독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은 고독사하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그런, 예, 구조는 그 시스템이니까 그런 문제에 의해서 고독사가 계속, 예, 발생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발생되는 원인, 관계단절, 고령화, 비채무, 질병, 예, 뭐 앞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예, 이러한 어떠한, 예, 구조적인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행동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 행동들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고독사인 거고요. 그래서 고독사의 그런 통계를 보면은 지금, 예, 고령화된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고독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회 구조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단절을 약간 막기 위해서, 이 단절이라는 그런 관계를 이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약간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통한 다양한 노력에서는, 예, 독거노인 애인 만들어주기, 예방을 위한 요리교실, 예, 반려식물 기능 고독사 예방 교육, 뭐 이런 어떤 커뮤니티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예,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모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꾼을 모집한다는 거, 이들의 어떤 뭐 제도라든지 서비스를 비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단절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예, 고독사의 어떠한 요소의 그런 관계를 단절이라고 봤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예, 개선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형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절을 막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똑똑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도 나온 거죠. 예. 또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예,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이죠. 예. 또는 디지털 기기의 중독.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거는 뭐 바뀌지 않죠. 뭐 계속 디지털화가 가고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 뭐 신체적인 이상 증세, 개인정보 유출, 기억력 저하, 가족 간의 대화 부족, 예, 또 운동 부족, 또 조금만 하면 귀찮아하는 태도,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다 좀 약간 우리랑 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관계를 또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예. 그 다음에 특히 이 관계로 인해서 어떤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행동 특성을 잘 분석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반복된 형태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의 어떠한 뭐 개인적인 문제, 어떤 요소의 어떠한 문제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예, 뭐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러한 행태는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약간
변화를 줘야겠죠. 이런 형태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시스템 사고가 관심을 기울이는 초점은 반복되는 해통과 이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구조로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예.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도 디자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 패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일으키는 요인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디자인 문제, 특히 뭐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런 어떤 구조 변화는 뭐냐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남은 음료를 버릴 수 있는 거. 물론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이런 행동 패턴들에 인해서. 자,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뭐 시스템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스템에서는 행태와 구조가 있는데, 특히 행태에서는 반복되는 패턴, 구조에서는 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보다는 요소들 간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시스템 사고에서는 초점을 중요한 거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사고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스템적인 사고가 있는데, 시스템적인 사고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일상적인 사고, 폐쇄적인 사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더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어떤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사례와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용은 훨씬 이거보다 더 많고, 또 이걸 한꺼번에 또 전달하면은 또 여러분들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틈틈이 좀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고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물이라든지 시스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오늘 한 오후 늦게까지 밤에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시스템적인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도 한번 사물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과제를 또 제가 이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